60대 이후 친구가 사라지는 진짜 이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지요? 도대체 나는 언제부터 친구가 없어진 걸까? 혹은 그 많던 친구들은 다 어디 갔을까? 하루는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 요즘 친구들 안 만나?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아, 나 요즘 친구들하고 침묵으로 소통을 나누고 있어. 사실은 연락도 안 되고 뭐라고 먼저 연락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그렇게 서서히 잊혀지는 관계 겪어보셨지요? 저도 겪었습니다. 젊을 땐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던 친구들, 전화하면 언제든 달려오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생일도 안 챙기고 명절 문자도 슬그머니 사라지고 이따금 장례식장에서나 마주치게 되는 그런 슬픈 현실. 이게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지요. 그래서 오늘은 왜 나이 들수록 친구가 멀어지는가? 그 진짜 이유 3가지를 현실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젠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관계로 인한 쓸쓸함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어쩌면 마음속에 남아있던 어떤 사람에게 손을 내밀 용기도 생기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 우정은 추억을 먹고 자라지만 현실은 다름을 만든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짜 친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 말 참 듣기 좋고 뭔가 의리 있고 따뜻한 말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정이란 것도 결국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식물처럼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줘야 자라고 관리를 안 하면 시들고 사라지고 추억으로만 남는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땐 참 친구가 많았습니다. 30 즈음엔 제 핸드폰 전화번호부에 300명 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명절 때 연락 돌리려면 손가락이 아플 정도였지요. 술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속 얘기하고 형 내가 이 형만 믿습니다. 이러던 후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50이 넘고 60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연락하게 되는 사람은 10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씁쓸한 건 그 중에서도 진짜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토록 같이 웃고 울던 사람들과 왜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정은 같은 시간을 공유할 땐 잘하고 다른 현실을 살게 되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친구가 잘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비슷한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20대엔 학자금 대출 취업 걱정 연애 고민 30대엔 결혼 육아 집값 이야기 40대엔 직장 스트레스 자식 교육 부모 병원 걱정 그때는 서로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하지만 중년을 넘어서면 이제 그 공감이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저와 친했던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놀러오고 우리 아들 생일 파티에도 항상 참석하고 심지어 서로의 가족끼리 여행도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 이제는 골프 멤버십 해외여행 투자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퇴직금 조금 아껴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대화가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삼겹살 집에서 둘이 앉아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형 요즘 육식은 독소야. 나는 요즘 요가하고 채식만 해. 나는 땀 뻘뻘 흘리며 삼겹살을 짓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 순간 이제 이 친구와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삶의 속도와 방향까지 바꿔놓습니다. 누군가는 성공해서 인생 2막을 즐기고 누군가는 병든 부모님을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고 누군가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고 누군가는 도시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지금의 삶이 너무 다르면 아무리 옛날에 좋은 친구였어도 지금은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같은 추억은 우정을 만들지만 같은 현실이 있어야 우정이 유지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뿔뿔이 흩어진 친구들과 이제는 그냥 남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정은 분명 시간이 지나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변화를 배신이 아니라 성장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내 친구가 채식주의자가 되고 종교인이 되고 골프광이 되고 미술에 빠져도 쟤 달라졌네라고 하기보다는 제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확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중년 이후 우정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나도 변했고 내 친구도 변했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변화는 자연스러운데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은 점점 좁아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정은 추억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시절 함께한 고생이 아무리 지냈어도 지금의 삶에서 연결 지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기억 속 사람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옛 친구에게 연락해서 이런 말을 해봅니다. 야, 예전만 같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만 알고 싶다. 이 말 한마디에 어색했던 공기가 녹고 다시 한번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정은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옛날 추억에 기대기보다는 지금의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하고 변화를 성장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이런 마음으로 우정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슬퍼하지 말고 지금의 다름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저 한 시절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하며 지금 가능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친구를 잃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친구를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정도 진화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건 열린 마음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 잘 안 통해서 그저 자연스럽게 멀어진 그 친구. 오늘은 그 친구에게 변명도 설명도 필요 없는 안부 인사 하나 건네보세요. 잘 지내고 있지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정은 거창한 게 아니라 그 한마디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유, 자존심이라는 벽이 연락 하나를 막는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또 가장 쓸데없는 짐이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입니다. 물론 자존심은 삶을 지탱해주는 자기 존중의 최소한의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관계 속에서는 가장 단단한 벽이 되기도 하지요. 특히 중년 이후 이 자존심이 만들어내는 벽은 작은 오해 하나도 걷잡을 수 없는 멀어짐으로 만들곤 합니다. 젊었을 땐 친구와 다투어도 술 한 잔에 풀립니다. 야, 미안하다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땐 마음이 부드럽고 또 자기 체면보다 친구의 마음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달라집니다.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지? 나는 바쁜데 쟤는 왜 연락 안 하지?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존심이 관계를 가로막는 진짜 벽이 됩니다. 저도 겪었습니다. 한 친구와 참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지요. 연락도 자주 하고 명절마다 안부도 묻고 심지어 서로의 부모님 장례식까지 챙길 정도로 가까웠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먼저 문자 보내도 답이 늦고 전화도 바쁘다고 피하고 대화 속에서 뭔가 벽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쓰였지만 그래 바쁘겠지 하고 넘겼죠. 그러다 어느 날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야, 요즘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 너무 바쁜 거 아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형 나 진짜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 못했어. 이해하지 이러더군요.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말이지만 참 이상하게 마음이 콕 찔리더라고요. 나는 바빠도 연락했는데 쟤는 왜?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 필요 있나? 친구라는 것도 결국 관심이 있어야 유지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는 제 삶에서 기억 속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그 누구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욕하지 않았고 상처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자존심이 침묵을 택했을 뿐인데 결과는 관계의 사망 선고였습니다. 이게 중년의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방식입니다. 크게 싸우지도 않았고 어떤 결정적인 사건도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에 쌓인 작은 서운함과 오해 그리고 자존심이 그 관계를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비유했지요. 추운 겨울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따뜻해지려고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를 찌르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 말 참 좋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인간관계에선 그 적당한 거리를 만들기 전에 먼저 다가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막는 게 바로 자존심이라는 벽이에요. 이 벽은 아주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게 만들고 마음속으로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서운하다는 감정을 더 깊고 단단하게 쌓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말로 꺼내지 못하게 만들지요. 왜냐하면 말하면 내가 진 것 같으니까. 이런 마음의 기류는 결국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연락처 목록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예전에 정말 가까웠던 사람, 한때 하루가 멀다 하고 통화했던 사람, 같이 울고 웃던 사람들, 그중에 지금은 누가 먼저 연락하나 보자는 기싸움의 침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누가 더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유연한가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운함이 쌓여 벽이 되기 전에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마음,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그게 관계를 살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마음 먹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요즘 내 생각이 나서. 답장은 짧았습니다. 형 나도 미안했다. 그 한 줄의 문자가 몇 년의 어색함을 녹였습니다. 자존심은 자기를 지키는 무기이자 관계를 막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결국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망설였던 그 연락, 애매하게 묻어둔 그 감정,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있었던 오해들, 그 모든 건 단 하나의 용기 있는 안부로 풀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그 관계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떠올린 그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 끝나자마자 짧은 문자 하나라도 보내보세요. 잘 지내고 있지? 요즘 내 생각이 나서. 이 한마디가 몇 년의 서운함을 무너뜨리고 자존심이라는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우정은 젊을 때처럼 끈끈한 전우애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유연함과 따뜻한 용기에서 비롯된 더 깊고 단단한 정입니다. 세 번째 이유, 혼자가 편한 외로움에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혼자가 좋다고 하면서도 외롭다고 느끼는 그 미묘한 감정, 이게 나이 들수록 더 자주 더 깊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때는 사람 많은 곳이 좋았습니다. 술잔을 부딪히고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고 모임에 나가면 괜히 뿌듯했고 내가 어디에든 필요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50이 넘고 60을 지나면서부터는 사람 만나는 게 반가움이 아니라 피곤함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오늘은 좀 쉬자 하면서 하나둘 약속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안 나가는 게 편하다는 감정이 자리를 잡습니다. 카톡 메시지도 귀찮고 전화가 와도 나중에 하자 하고 넘기고 심지어 문자 알림음이 울리면 짜증부터 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어색하지 않고 혼자 영화 보는 것도 괜찮고 혼자 여행 다녀오면 더 편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혼자의 자유는 점점 익숙한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혼자의 자유가 쌓이다 보면 그게 혼자의 외로움이 되어버린다는 것. 편하니까 혼자 있고 자꾸 혼자 있으니까 관계가 끊기고 관계가 끊기니까 말을 안 하게 되고 말을 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입에서 나오는 건 한숨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70이 넘고 나서부터 사람 만나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주말이면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회관에 모여 점심도 같이 하고 그냥 얼굴만 봐도 반가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부터는 오늘은 나가기 귀찮다, 그냥 집에서 TV 보자 이러다 보니 일주일이 지나도 누굴 만나지 않는 일이 당연해지더군요. 처음엔 이게 여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실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이 말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느껴졌습니다. 혼자의 여유는 좋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갈망이 살아있더라는 걸.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있어도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혼자 있는 건 분명 편합니다. 그러나 관계없는 삶은 결국 우리를 고요한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년 이후에는 새로운 관계에 맺기가 두렵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납작으로 새 친구를 만들까? 나이 들어서 이젠 뭘 공유할 것도 없고 괜히 혼자 겉돌면 더 민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 참 어렵게 느껴지더군요. 그럴 때 제가 찾은 해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적당한 거리의 친구입니다. 매일 보지 않아도 가끔 생각나면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굳이 말을 안 해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내가 아프다고 할 때 조용히 미역국 한 그릇을 건네줄 사람. 내가 별일 없다고 해도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을 눈치챌 줄 아는 사람. 그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노년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이 넘어서 사진 동호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예전부터 사진을 좋아했지만 나이 들면 무슨 동호회냐 하면서 늘 머뭇거리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근처 문화센터에 등록을 하셨고 그곳에서 동갑내기 한 분을 만나 지금까지 매주 함께 사진 찍고 커피 한잔하며 인생을 나누는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 나이에 친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따뜻한 인연이 생길 줄이야. 이처럼 관계는 깊이보다는 따뜻함으로 남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삶에 너무 익숙해졌다면 그건 단지 익숙함일 뿐 행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편한 고독이 주는 여유도 좋지만 그 안에서 조금만 마음을 열고 한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를 건네는 용기,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인생의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혼자 있는 건 자유롭지만 지나치면 외로움이 됩니다. 외로움은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독입니다. 건강검진표엔 안 나오지만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기력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노년의 삶을 텅 비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한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관계란 많을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삶이 등불이 되어줍니다. 혹시 지금 나도 혼자가 익숙해졌지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익숙함에 안주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점점 좁아지고 언젠가는 마음속까지 조용한 방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익숙함 속에서 한 발짝만 밖으로 나가보세요. 카톡 목록을 내려보다 한 사람을 골라 짧은 안부 인사를 보내보세요. 동네 도서관, 문화센터, 작은 모임에 용기 내어 문을 두드려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고독을 여유로 바꾸고 외로움을 따뜻한 인연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60대 이후 친구가 사라지는 이유는 결국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첫째,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둘째, 자존심이라는 감정의 장벽. 셋째, 편한 고독에 길들여지는 것. 이것들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 그게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 친구에게 너무 오랜 시간 연락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 용기 내어 한번 연락해보세요.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잘 지내고 있지? 이 짧은 한마디가 당신 인생의 후반전에 아주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정이란 건 크게 다투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잊혀져서 끝납니다. 그러니 조용히 사라지는 인연을 다시 붙잡는 건 결국 우리의 선택이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여러분이 한 사람과라도 더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혼자서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여정이니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삶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